1983년 7월 23일 싱가포르 앤드류 로드에 사는 에이션은 집 밖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며 가정교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저 멀리 오토바이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젊은 남성 두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때 가정교사가 도착했고 에이션은 집으로 들어가 철자와 받아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아까 그녀가 보았던 두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강도였던 겁니다. 그날 집에는 에이션과 가정교사, 그리고 에이션의 아버지 로버트, 어머니 애니, 가정부, 이렇게 총 5명이 있었습니다. 강도질을 하러 들어온 2명은 뉴콩맨과 세크킴 와로, 그들은 애니에게 보석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물어봅니다. 애니가 갖고 있던 5,000달러의 수표를 발견한 세크는 뉴에게 총을 주며 그들의 감시를 맡겼고, 자신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세크는 아직 부족하다며 로버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7,000달러를 인출하도록 협박했습니다. 그 사이 다시 홀로 남은 공범 유는 자신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본인은 이것이 첫 강도질이고 당신들을 결코 해칠 의도가 없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같은 시간 로버트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 자신을 데리고 나온 세크가 예전에 자신의 집 정원사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남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아마 이때 세크는 자신을 아는 목격자들을 모두 제거하고자 마음먹었을 겁니다. 로버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세크는 여전히 다른 가족들을 지키고 있던 유에게 그들을 속박하고 각자 방에서 돈을 찾아보자 말했습니다. 유가 그들을 속박하는 사이 세크는 로버트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둘이 들어간 방에선 잠시 후 큰 소리가 들렸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이때까지도 유는 별 생각 없이 남아있는 가족들을 작은 방으로 데려가 속박하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세크는 이번에는 애니와 가정부를 자신이 나온 방으로 데려갔고 아까와 같은 큰 소리가 들리자 뉴는 세크에게 무슨 짓을 벌이냐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미 사망해 있는 로버트와 애니, 가정부였습니다. 그들의 주위에는 부서진 나무 걸상이 흩어져 있었죠. 세크는 뉴에게 별일 아니라며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더 챙기라 말했지만 그저 강도질만 하러 들어온 뉴는 그런 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모든 목격자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유는 곧바로 방을 빠져나와 에이션과 그녀의 가정교사가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갑자기 긴 총을 들고 있던 남자가 우리 방으로 달려와 문을 잠갔어요. 후에 증언대에선 에이션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세크가 뉴에게 문을 열라 소리쳤지만 뉴는 거절했고 유일하게 총을 소유한 그였기에 세크는 결국 포기하고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가 사라지고 얼마 후 유는 가정교사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며 당신들을 풀어주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테니 부모님께 관을 사달라는 말을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이때 그는 세크가 살던 지역의 지도를 그려 같이 건네줬고 후에 이것이 세크를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에이션과 가정교사는 곧바로 집을 빠져나와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했고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사망해 있는 로버트와 애니, 가정부를 발견했습니다. 뉴는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소총의 작동법을 몰라 실패해 이미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뉴는 세크와 만나 돈을 나눴는데 그는 뉴가 그들을 풀어준 것에 대해 멍청한 짓을 했다며 비웃었습니다. 헤어질 때 세크가 만약 아까 문을 열었다면 너를 포함해 모두 죽였을 것이란 말을 하자 두려워진 뉴는 그날 저녁 말레이시아로 도망갑니다. 뉴가 건넸던 지도를 토대로 결국 세크는 범행 6일 후인 7월 29일에 알렉산드라 로드에 있는 누나의 집에서 체포됩니다. 말레이시아로 도망갔던 뉴는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세크가 체포된 지 3일 만에 자수하며 8월 3일에 싱가포르로 송환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어릴 적부터 뒷골목 생활을 한 세크는 범행 한 달 전 2명을 더 살해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소년원에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해 목이 졸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짜릿한 감정을 다른 이에게 선사하고 싶었다는 세크. 세크의 변호사는 정신병을 호소했지만 17일간의 재판 끝에 판사는 그가 잔인하고 냉혈한 살인자라 말하며 사형을 선고합니다. 교수대에서 죽기를 항상 바래왔다는 세크는 1988년 12월 9일 소원을 성취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뉴의 경우 살인죄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무장강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며 종신형과 추가로 6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